기대되는데요, 세 번째 필살기도? 네. 마지막 필살기는 너무나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필살기로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방학이잖아요. 네. 시간이 조금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 견학 가는 거 견학. 체험학습 그렇죠. 이런 거. 견학도 가고 놀러도 가고 예. 부모님들한테 직접 경험이 좋아요, 간접 경험이 좋아요라고 여쭤보면 다들 직접 경험이 좋다고 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죠. 왜 그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의외로 잘 모르시거든요. 직접 경험이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만 좋은 건 아니에요. 간접 경험도 굉장히 좋아요. 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직접 경험, 그러니까 간접 경험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고요. 네. 간접 경험은 짧은 시간에 조금밖에 못 하는데 이게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내가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네. 그 가능성을 높여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속도하고 가속도라는 걸 배워요. 듣기만 해도 막 싫으시잖아요. 속도가 뭐고 가속도가 뭐고. 근데 그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긴데 가는 시간은 더 짧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안 와닿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배우는 것 같지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포기를 하고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 속도와 가속도가 딱 두 가지. 미끄럼틀 탈 때하고요.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탈 때 이때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미끄럼틀 탈 때는 쭉 그냥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놀이동산 가서 확 내려올 때 이게 막 가슴이 이러고 빨리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요때가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는 더 긴데 네. 내가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네 하는 걸 아이들이 딱 느끼게 되면 네. 나중에 속도를 얘기를 할 때 맞아 저런 게 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속도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놀이동산을 그러니까 아이가 방학 동안에 놀이동산만 가지 그러니까 엄마는 도서관을 갔으면 좋겠는데 네. 놀이동산 데리고 가도 돼요. 근데 엄마가 조금 공부를 좀 하고 가야지. 네. 그런데 제가 방학 동안에 꼭 갔으면 좋은 데가 놀이동산도 좋고 다 좋아요. 캠핑도 좋고. 근데 꼭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요? 박물관. 박물관. 우리는 공부를 도서관에서 자꾸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정말 좋은 공부가 박물관이거든요. 근데 박물관은 옛날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물관은 죽어 있는 곳이에요. 옛날 거니까. 지금 안 써. 근데 네. 사실은 박물관은 살아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지식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박물관이 옛날 것들이 있는데 그 옛날 것들이 지금은 안 쓰는데 발전이 돼서 지금 다 쓰는 옛날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맷돌이 있어.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뭐하고 관계가 돼요? 믹서기. 믹서랑. 네.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있는 것들과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네. 난로가 있어. 엄마가 근데 조금만 공부를 좀 해서 가야 돼요. 엄마가 공부를 안 하면 거기에 연탄난로가 있으면 엄마가 연탄난로가 있네. 그러면 아이도 그렇네. 그리고 와요 그냥. 근데 엄마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가면 이 연탄난로는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걸 왜 썼을까? 이런 게 왜 있었지? 그러면 아이가 히터가 없었나? 이런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 연탄이 있는 거야. 이건 뭐지? 그러면 아이들이 연탄을 요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뭘까? 그러면 지금의 연료와 옛날의 연료는 어떻게 다른 걸까? 인터넷으로 찾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면 그냥 난로가 이쁘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런 때 정말 좋은 그래서 외국에 정말 좋은 교육을 하는 곳은 다 동네마다 박물관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박물관이 찾아보시면 정말 많거든요. 박물관을 가시는 게 방학 동안에 엄마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접 경험이에요. 꼭 박물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아이들 귀찮다고 놀이터에서 놀아라 이렇게 풀어놓지 마시고 함께 그게 다니시면서 아니고. 직접 설명해 주시고 예전엔 이랬어 이렇게 하시면은 더 아이들과 끈끈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식의 구조가 잘 연결되고 옛날 것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네네. 네. 아니 조금 전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네. 분이 우리 아이 네. 공부 싫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문제식 좀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고 그럴 때 그걸 유지할 수 있게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네. 부모 필살기. 네. 아, 추가가 있어요? 보너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지금 똑같은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네. 아이들이 안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모들이 보상을 주면서 이거를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아까 그 10년의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10년을 견디는 거거든요. 네. 2만 시간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6시간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끈기잖아. 네. 끈기. 그 끈기를 길러줄 수 있는 게 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하세요. 아이한테 한 문제를 풀게 하면 그때마다 보상을 주는 거야. 한 문제를 만들거나 한 문제를 풀면 잘했어. 그리고 이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럼 두 문제 만들면 두 번째 문제에도 또 보상을 주는 거야. 세 번째에도 자꾸 보상을 주세요. 그러다가 아이가 5문제를 만들면 보상을 5개를 받잖아요. 네. 이때 아이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한 번 할 때마다 보상을 받을래? 아니면 5개를 다 하고 나서 보상을 한꺼번에 받을래? 예. 그런데 한꺼번에 받으면 보상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받을 때는 네. 이게 5번을 받게 돼요. 근데 5개를 다 하고 나서 한 번에 받으면 네. 10개를 받게 되는 거야. 오. 5개를 더 받아. 예. 이게 내가 만족을 그때그때 하지 않고 지연을 시키게 되면 더 큰 보상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끈기를 만들어내는 정말 비법이에요. 네. 멀리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상을 줄 때 아이 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아까 문제집 만들 때를 하면 네. 한 페이지 문제를 만들면 뭐 사탕을 10개를 줘. 또 한 페이지를 만들면 또 10개를 줘. 네. 그런데 완전히 5장을 다 만들면 사탕 가게로 데려가 그냥. 다 고르라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고르라고. 그러면 아이가 5개를 다 해야 되겠네, 이게. 그렇죠. 이 생각을 갖게 되면서 끈기도. 근데 용돈도 그래요. 용돈을 부모님들이 주실 때 똑같아요. 이거를 매번 잘할 때마다 주지 말고 네.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주고. 좋다. 그다음 조금 시간이 지나면 2주일 단위로 끊어서 주고. 예.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주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건 너무 아이들이 기네. 너무 한 달에 길어서 한 안 해. 번. 한 달에 한 번이 가장 최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가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잖아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진짜 아이들이 조금 더 기다리고 참을 줄 알고 끈기가 커질 때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 공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생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학 동안 내 아이 우등생 만들기. 오늘의 세 줄 필살기는 나만의 문제집을 만들게 하라.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암기. 직접 경험해보고 흥미를 느끼게 하라. 오늘의 세 줄 필살기 잊지 마세요. 네. 네. 방학 동안 내 아이 우등생 만들기 짧은 네. 시간 안에 많은 필살기 주셨는데 할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그러게 직접 이렇게 문제 만들어 보는 건 정말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히 그 마지막에 보상에 관련된 문제. 네. 그러면서 좋은 그 팁이었어요. 용돈.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아직 더 배우셔야겠네. 아주 안 주고 싶다.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분들 네. 댓글 남겨주고 네네. 계신데요. 가장 공통된 질문들 좀 몇 개 드릴게요. 자, 학습지 할당량을 빨리 하거나 그 이상을 풀면 게임할 시간을 더 주는데 이거 좋은 보상인가요? 오. 보통 게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저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학습지를 다 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죠. 괜찮아요. 보상은 아이에게 아주 해가 되지 않는 거라면 네.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아이가 게임을 보상으로 자꾸 받다가 네. 결국은 문제집을 푸는 거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면 게임보다는 문제집을 더 많이 풀게 될 그러네요. 테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럼요. 이런 거 돈 안 들고 좋네요. 그냥 괜찮습니다. 좋은 보상을 찾아보는 것으로. 그러게요. 예. 그리고 게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 되게 좋아했는데, 네. 게임이 그렇게 꼭 나쁜 영향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기 개그맨하고 그 성대모사를 게임기 성대모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러네. 뭐든 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다 해봐야 돼. 또 다른 질문 볼게요. 문제집 만들기는 몇 학년부터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저게,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너희가 1학년인데, 네. 이게 될까?
당연하죠. 문제집,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은 1학년 수준에 맞는 것들을 배우잖아요. 네. 6학년 아이들은 6학년 수준에 맞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 1학년 아이들이 내는 문제는 자기가 배운 데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막 수능 문제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은 2 더하기 3? 맞아요. 이 문제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유치원 때부터도 가능해요. 유치원 때부터 가능하죠. 예. 자기가 배운 것들을 내보는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문제 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네. 저거는 학년의 구분이 없어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1학년 아이가 6학년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네.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몇 학년 때부터 이게 아니라고. 1학년 아이는 1학년 걸 만들고 6학년 아이는 6학년 걸 만드는 거죠. 아이들의 네. 그 문제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아이가 1학년 때부터 만든 문제집을 다 보관을 해보세요. 6학년 때까지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와, 그러게요. 어마어마하겠네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우리는 저기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네. 큰 놈이 둘째 아이 거, 둘째 아이가 셋째 아이 거 만들면 재밌겠다. 좋네. 그러네요. 그것도 역시.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풀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억지로 틀려도 보고. 억지로 틀리는 거예요? 얘가 그걸 함정으로 생각했겠다. 그러니까. 네. 내가 딱 틀리면 얘가 너무 좋아할 거 아니야.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하는 재밌어요. 생각이지만 네. 정총주열 씨는요. 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시네요. 아유, 그러게요. 자, 진짜로. 자, 그 사이에 저희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 기대된다, 오늘. 어떤 예. 분이, 어떤 분들이 가장 좋은 필살기를 뽑아주실지. 자, 몇 번 같으세요? 저는 1번. 1번. 과연 네. 1번일지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예. 정종철 씨가 직접 네. 발표를 해주시죠. 자, 오늘 투표가요. 그 오늘의 필살기를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했는데 무려 와. 426표가 나왔어요. 3번이. 3번이에요? 오, 직접 압도적이네요. 부모님을 보고 흥미를 느끼게 하라. 네. 575명이 참여해가지고 네. 거의 몰표가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의외네요. 그럴까요? 1번을 지금 강사님께서는 네. 좀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네네. 또 제가 그러니까 음. 또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래요. 방학 동안에 네네. 아이들을 공부도 하면서 저렇게 네. 자유롭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지금 문제집 만드는 거 좋은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집에서. 부모님 마음이 저랑 또 똑같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 우리 조금씩 줄여요. 줄이고 네. 방학 동안은 예. 일단 밖으로 나가서 박물관도 가고 놀이동산도 박물관 가고. 다녀오면서 오는 길에 문제 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박물관 좋겠네. 문제. 좋네. 차에서? 차에서. 네. 자, 오늘 많은 분들 오늘 라이브 듣고 부모 필살기로 함께 하셨는데 방학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아쉽지만 댓글 창문 닫아볼까요? 닫혀라 댓글 창!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 토크 부모는요, 월, 화, 수 매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댓글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게시판이나 네. 그리고 저희 또 핀, 네. 거기에 또 댓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지혜로운 솔루션들이나 그렇죠. 또 고민들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ebs.co.kr 들어오셔서 부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의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네. 긁어줄까? 긁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부모 처세술이 방송되는데요. 학원비 환불 제대로 알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문 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라이브 타크 그거 시원하게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